어떤 분께서 자신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인의 이야기인지 로또 당첨금 30억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을 부동산을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살 건지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 건지 정답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주 보시면은 한 10명 정도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화폐 가치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지금 당첨금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뭐 당첨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은 충분히 로또 당첨금 30억 원에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금 30억 원에 이제 행운이 얻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부동산을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분의 1이 무엇입니까? 이 확률. 네, 이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률을 지금 계산해 봤어요. 300만 분의 1의 확률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전문가가 지금 구해놓은 거겠죠. 제가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700만 분의 1입니다. 이 확률. 네, 그래서 확률 통계에 따라서 이거 뭐 계산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벼락을 맞아 숨질 확률이라고 합니다. 700만 분의 1.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300만 분의 1이고 700만 분의 1은 벼락을 맞아 숨질 확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정말 이 확률은 살면서 내가 들어갈 확률 자체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814만 5천만 분의 1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814만 분의 1. 이것이 바로 로또 당첨 확률이라고 합니다. 로또.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그러니까 로또 당첨 1등에 될 확률 자체가 어느 정도의 확률이라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300만 분의 1. 그리고 벼락을 맞아 숨질 확률이 700만 분의 1이니까 거기보다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814만 분의 1의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 이것이 또 있다.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네. 당첨된 10년 이후 재산이 늘어날 확률이 12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웃긴 확률이에요. 자, 이런 확률을 어디서 계산했겠습니까? 네, 이거 뭐 통계 관련되신 분들이 뭐 확인을 다 했겠죠. 아까 뭐 비행기 뭐 추락할 확률, 번개 맞을 확률, 로또 확률 다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보시면은 가장 힘든 확률이 이 확률이라고 합니다.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10년 후에 내가 당첨금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거기에서 단 1원이라도 재산이 늘어날 확률이 12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이 말 뜻은 결국에는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재산이 10년 후에는 늘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대요. 대부분이 보시면은 다 대부분이 탕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라는 거는 우리가 대표적인 행운입니다. 행운. 그런데 로또를 보시면은 행운과 무엇이 같이 따라옵니까? 불행이 같이 따라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역하게 보시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이라는 이 확률은 우리가 로또라는 게 있죠. 로또란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운들이 한 곳에 집중된 겁니다. 한 곳에 행운이. 그래서 이 사람이 로또에 만약에 당첨되면 그 다음에는 행운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뭐가 존재합니까? 불행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와 행운, 부와 행운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옵니다. 그리고 여자, 이 세 개는 같이 옵니다. 부와 행운과 여자는 같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를 이때는 멀리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올 때 시기가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때는 행운도 같이 들어와요. 그때는 여자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와 행운은 같이 들어오지만 이게 공존이 안 됩니다.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유지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부와 행운이 계속 같이 들어오고 계속 공존하게 된다면 내 자산은 또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행운은 어떻습니까? 로또라는 행운이죠. 평생을 살면서 모든 행운들이 결합이 된 엑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곳에 집중된 행운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될 것이 무엇입니까?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은 절대 연속종이지 않습니다. 행운이란 것은 절대로 연속종이지 않다. 가위바위보 연속적으로 계속 못 이깁니다. 가위바위보는 그냥 행운이에요. 이기고 지는 거는. 네, 행운과 불행.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주역학을 볼 때 우리가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부와 행운이 동시에 들어오지만 공존할 수 없는 이런 로또는 10년 후에 재산이 늘어날 확률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00만 분의 1입니다. 있겠죠? 1200만 명 중에 한 명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로또 1등 당첨 불행한 이야기 계속 쏟아지죠. 그래서 행운과 불행이 동시에 찾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극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렸는데 로또 당첨된 형제의 비극. 이분이 지금 전주에서 242억 원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5년도 안 돼서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58세 A씨입니다. 동생이 B씨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20만 원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을 살인사건이 나는 겁니다. 242억 원에 당첨됐는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동생을 살해를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면 20만 원 때문입니다. 5년 후에. 참 어이없죠 이게. 4,600만 원 빌려주고 20만 원 이자 때문에 이거를 살인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신기하게도 로또에 당첨돼서 우리가 잘 풀리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이 문제들이 항상 생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러냐? 나는 그릇이 작은 거야. 그릇이 작은데 물이 엄청나게 쏟아진 겁니다. 물이. 그릇은 물을 받치는 도구죠. 그런데 이것을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의 그릇은 아주 작은데 물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2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이렇게 큰 그릇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로또에 90억이 당첨됐다. 이번에 얼마 당첨된 적 있죠. 그리고 50억 이상, 100억 이상 당첨되면은 나 어떻게 돼? 나 정말 불행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행운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운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시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상속 부자가 많았습니다. 상속 부자가 많았죠. 비중이. 그런데 지금 1996년도 보세요. 상속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55.3%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죠. 우리가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 시대로 넘어간 시대가 2000년이죠. IMF 끝나고 나서. 그런데 2000년 이 투자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금리와 함께 저금리, 투기하면 투자. 네, 이 시기가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속으로 인한 부자가 41.9%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50%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수성가 비율이 58.1%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수성가 비율이 69.6%입니다. 14년도.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상속 부자가 30.4%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이죠. 이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 비율이 아주 작습니다. 이게 15%밖에 안 돼요. 뭐가 15%밖에 안 됩니까? 자수성가. 자수성가는요, 지금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85%는, 상속부자. 상속부자입니다. 말을 잘못했는데, 상속부자가 15%밖에 안 되고, 자수성가 비율이 85%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유튜브들도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런 방송 한번 보세요. 자영업 인생극장이라고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이분들에는 여기 출연하신 분들은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서울대 나와서 무한 매장, 무인 매장을 해서 이렇게 대박 났다는 분도 있고, 서울대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졸이신 분들도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을 다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지금 최소한의 의무교육도 못하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네, 뭐 지금 뭐 가정형편 때문에 그분들이 다 여기서 보시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죠. 다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루 뭐 5시간 자고 고졸 출신이고 이런 나오죠, 다. 네, 여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분들은 다 상속 부자가 아니에요. 자수성가들입니다.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부지런해요. 예,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꾸준하다는 겁니다. 꾸준함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남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방법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고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85%인 자영업자라는 것, 지금 자수성가라는 얘기죠. 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불안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엄청난 행운이 떨어진 거야. 돈 100억이 로또 당첨금이 100억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뭐 주식을 해서 뭐 코인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을 불행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횡재를 맞았을 때. 자, 뜻하지 않은 횡재를 맞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담보물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담보물권이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당첨금이 만약에 내가 50억이 당첨됐어. 그러면은 이 50억 원과 전액과 어떻게 돼? 내가 벌 수 있는 10년치 벌 수 있는 연봉이 있습니다. 10년치 벌 수 있는 돈이 있죠. 내가 1년에 1억을 번다 그러면은 10년치면 10억이 되겠죠. 내가 가진 당첨금 50억 원하고 10년치 연봉을 대출을 받으세요. 여기서 대출을 합쳐서 그러면 60억이 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60억짜리 여기서 60억짜리 부동산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운과 부는 같이 오지만 절대로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어떻게 됩니까? 불행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불행. 그 불행이 무엇입니까? 네, 빚입니다. 빚을 만들어 버립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되면은 이 60억 원 돈이 나중에는 더 커지겠죠. 10년 후에는 뭐 100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뭐 아파트도 사도 되고 뭐 상가 건물 사도 되고 여러분들이 입지 좋은 거 괜찮은 거 사세요. 빚내서. 그러면 이 돈이 온전히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행운은 스타트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원점으로 리셋이 돼요. 리셋이. 그러면 다시 또 나에게는 행운의 기운이 계속 감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행운이 집약이 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이런 행운이 집약이 돼서 한 번에 오는 이 로또 같은 행재를 맞을 경우에는 일부러 내가 불행을 같이 끌고 온다. 그 불행이 무엇입니까? 빚을 끌어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행운의 당첨금과 내가 얻은 은행에서 차입한 빚을 합치세요. 그러면 행운과 불행이 공존이 똑같이 평행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10년 후가 지나게 되면은 무엇이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1200만 분의 1의 확률로 당첨금보다 내 자산이 10년 후에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행운, 한 번에 쏟아졌던 나의 행운은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행운은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또다시.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을. 그리고 혹시나도 큰 횡재를 맞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횡재를 맞는 경우 많죠. 로또도 있고 무슨 뭐 투자를 해서 뭐 어떻게 부동산 어떻게 잘못 사서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은 노력이죠. 주식이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카지노 가서 이럴 때는 반드시 담보물권을 확보해라. 어떻게? 빚을 내서 담보물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감사합니다.